어느 날부터인가 중국인 수백 명이 빠진코에서 바글거렸다. 중국인 사마페와 그 가족들로 보였다. 남자들은 대부분 주먹에 정권에 굳은 살이 새끼손가락 부분까지 박혀있고 칼자국이 목에까지 15cm 이상 두껍게 나있는 놈도 있었다. 목에 칼자국이 15cm가 넘으면 목이 동그랗기 때문에 저걸 면도날로 포를 떠서 일부러 만든 것도 아닐 테고 목이 덜렁덜렁했다는 뜻. 여자들도 많고 자녀들도 다 있었다. 아시발 존나 혼란스러워. 저건 뭐지? 매일 와서 돈을 빼간다. 이렇게 막 터질 리가 없는데 오래 일한 애들 말을 들어보면 이런 일이 한번 시작하면 2달도 간단다. 내가 일을 시작하고 2달도 안 되었을 때였을 거다. 중국인들 중 대장인 듯한 놈이 사무실에 자주 들른다. 삥땅이라 생각했다. 가끔 사무실과 결탁해서 중국인들이 돈을 뺀다는 것이다. 그럼 회사에서는 빠친코 보험에서 돈을 청구하고 돈을 뺀 일당은 사무실에 리베이트를 토해낸다는 것이다. 에라이, 회장은 한국 사람이라는데 확 꼰질러버려. 이거 내가 꼰질르면 한방에 졸업까지 앞비는 그냥. 그러던 어느 날 키는 180 정도 거구의 은발의 멋진 신사가 전체를 보고 있었다. 딱 봐도 한국 사람. 막스 빠친코 회장이었다. 회장님도 알고 있었나 보다. 서로 처묵처묵한 거였네. 보고했다가 욕 개처먹을 뻔. 흐뭇한 표정으로 보다 가셨다. 근데 그저 신기한 게 도박에 보험이 있어? 이거 완전 국민 도박 맞네. 보름이 넘게 그런 상황들이 지속되었는데 조금씩 안면 있는 사람들은 눈인사도 하게 되고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목에 칼자국 있는 사람 뒤통수를 빡쳤다. 빠가해라. 간밭대네. 눈 마주치더니 환하게 지도 웃어준다. 지도 좋댄다. 잘 지내냐? 라고 하면서 뒤통수 때리면서 요즘 임창정 명대사에 따르면 졸라 카리스마 있어. 이러니 여자들이 뻐기가 지었다. 무서워 죽는 줄. 한 번 해봤으니 다음부터는 목숨 걸지 말자. 이런 재밌는 상황은 한 달을 가지 못했다. 일본에 갔던 초창기부터 나한테 팁을 줬던 야쿠자 핑클파마의 덩치가 약간 있지만 평범해 보이는 아저씨가 한 명 있었다. 그 사람 와이프는 경수의 고모가 술집에서 일할 때 동료 언니라고 했다. 신랑보다 그 여자가 더 무섭게 생겼어. 그런데 왜 잘나가는 일본인들이 다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야?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일본 여자들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해서 한국 여자의 바가지 긁는 솜씨에 걸리면 못 벗어난다고 했다. 본차랑 무조건 이혼하고 한국 여자랑 결혼한다고 했다. 약간 어둠이 세계 비슷한 동네라 그랬겠지만 약간 일리는 있는 듯하다. 일본 여자들도 한국 남자를 좋아한다. 한국 남자의 인기가 거의 흑인 다음급인 것 같다. 한국 남자보다 흑인이 더 인기 있었다. 한국 남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요즘처럼 아이돌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군대 때문에 좋아하는 거였다. 그 무서운 한국 여자에게 팁은 못 받게 되어 있다고 말했지만 여자분 말씀이 여기 빠진코 간부들은 자기 신랑한테는 꼼짝 못한다고 했다. 나중에 팁에 대해서 보고했지만 괜찮다고 간부가 말해서 꽤 높은 사람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어느 날 드디어 사건이 생겼다. 그 아저씨 혼자 중국인 깡패들을 한쪽으로 몰기 시작하면서 욕을 하기 시작했다. 주먹을 마구 날리기 시작하는데 그 아저씨가 그렇게 주먹이 큰지도 몰랐고 또 그 뚱땡한 몸으로 동작이 그렇게 빠른 줄도 몰랐다. 대여섯 명이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되면서 아수라장이 일어났다. 우와, 사람을 저렇게 빨리 저렇게 세게 때릴 수도 있구나 싶었고 중국인들은 순식간에 와야 되었다. 여기서도 익숙한 단어가 들렸다. 와타시와 요코하마구미 섹섹섹섹섹섹섹섹 동생이 해석해주는데 요코하마 전체 오야붕이란다. 헐, 그때 내 나이에 비하면 그 사람은 할아버지였다. 어떻게 저런 행동이? 역시 직업이 중요하구나. 전에 그 목에 칼자국에 손에 새끼손가락까지 전권 박힌 중국인들 다 어디로 간겨? 코빼기가 안 보인다.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이 사건을 먼저 봤다면 전에 야쿠자 중간 보스에게 했던 동생들과의 호흡은 불가능했겠지. 신은 어딘가에 항상 존재하시네. 정신을 차릴 수도 없었는데 더 놀라운 건 마치 밖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몇 분 안에 미세의 경찰이 가득 찼다. 한자리에 그렇게 많은 경찰이 모일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다. 빠샥 마른 경찰, 키 큰 경찰, 옷 헐렁하게 입은 경찰 장발인데 거기에 경찰 모자 써서 꺼벙해 보이는 경찰 등 멋있게 생긴 경찰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엄청난 숫자의 기세는 대단했다. 곤봉 돌리고 키득거리고 먼 경찰이 군기가 하나도 없는 듯. 근데 숫자가 너무 많아. 원 경찰이 쪽수로 그냥 100명 넘는 건 확실하고 못세겠음. 나는 그거 생각할 때가 아니었다. 방으로 잽싸게 튀었다. 짐을 대충 허겁지겁 쌌다. 남수가 따라 올라와서 형 왜 그래? 진정해. 야, 나 여행비자야. 체류기간 지났다고 불. 체? 류. 남수가 완전 빵 터져 크게 웃었다. 형, 여기 그런 분위기 아니야. 형이 미국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 일본은 불법 체류로 신고해서 온 경우 아니면 법으로 추방을 못 내린다고 했다. 내가 싸워서 문제가 생겨서 그 상대방이 불법 체류를 협박을 해도 싸움이 잘잘못만 따지고 일단 돌려보내고 다시 정식으로 불법 체류 신고하라고 해서 다시 오라고 한다는 거다. 잘 안 믿기기는 했는데 일본은 불법 체류자를 일손으로 본다는 말에 설득력이 있었다. 짐 다시 풀었다. 하지만 밖에는 안 나갔다. 내가 가서 할 일이 뭐가 있겠노. 첫 달 내내 동생들이 술을 샀고 그 후로도 나는 10개월간 아우들에게 술을 산 적이 없다. 아주 살 때 한 번씩 10개월이 지나자 돈이 목표를 초과했다. 그 이후로 자주 신세진 동생들에게 신세진 감사함을 표현했다. 놀기도 하고 술 먹으러 자주 갔고 생전 안 가본 데도 가고 그랬다. 나는 돈을 4분의 1 정도는 어머니께 보냈고 4분의 3은 멘토인 친구에게 보냈다. 어머니는 집안일로 돈이 소모되었었고 친구에게 보낸 돈은 이자까지 붙어있었다. 내 인생의 최초의 이자였다. 하루에 담배 3갑을 피웠고 평균 2시간 잤으며 체중은 55kg까지 빠졌지만 내 마음과 몸은 이때가 제일 건강했었고 행복했었다.
당시 일본은 나중에 어른이 되면 1년에 한 달씩은 놀러와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삶이 바빠 실천해본 적은 없다. 젊고 아름다운 기억이다. 일본 편끝. PSE 남수야 경수야. 고맙고 내가 니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살다 보니 사는 게 그렇다. 시발. 혹시 이걸 발견하게 되면 연락해라. 지금부터라도 재밌게 살자. PSE 야쿠자 사연은 가족이나 가족 같은 버색에도 처음 오픈한 것이 10년이 안 된다. 말로 할 때는 이렇게 긴 줄 몰랐는데 너무 길어 일본 사연을 멈추려고 한다. 빠뜨린 내용들을 단어로 상기시켜보면 1. 고모 이야기. 다이아몬드가 100개 이상 박힌 시계를 선물한 와카나상 이야기. 3. 의대를 전학 오라고 했었다. 학비도 내주고 보살펴준다고 의대가 전학이 되냐고. 4. 와카나상 처제 이야기. 와카나상에게 아부하려고 양복복 엉덩이 보이면서 재롱 떨던 140kg의 거구 가쭈 이야기. 그 가쭈가 나중에 알고 보니 회장 조카였고. 6. 내가 팔굽혀펴기 300개 한다고 자랑했더니 자기는 1000개까지 해봤다는 마스다. 7. 한국인은 아주 여러 번 지각해도 직장에서 안 잘리는데 일본인은 지각을 2번만 해도 잘리는 이유. 8. 보석하면 수십억 이상의 벤츠 600을 타는데 15평 집에서 사는 회장 40평에 사는 그 사람 직원. 9. 전투 경험 굵직굵직한 거 요약 어디 있는데